새벽 5시, 김철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얼굴엔 독서용 안경이 걸려 있고 화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주름진 볼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고 집안은 냉장고 소리만 웅웅거려요. 오늘은 뭐부터 써볼까? 그가 중얼거리며 키보드에 손을 올립니다. 타자 소리가 조심스럽게 새벽 공기를 깨뜨려요. 화면 위쪽엔 아이들에게 HWP라는 파일명, 이미 20개가 넘는 파일들이 폴더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사실 철수 씨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달 전 병원에서 들은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초기 치매 증상이 보이네요. 아직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지만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철수 씨는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혔어요. 평생 말하지 못했던, 아니 차마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들을 글로라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아들 민수에게, 딸 은영에게, 그리고 이제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바쁜 일상에 쫓겨 사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요.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떨림일까요? 민수야,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아빠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너를 혼낸 날. 사실 그날 아빠는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었다. 상사한테 한 소리 들어서 속이 상해 있던 참이었는데 내가 성적표를 숨긴 걸 보고 화가 났던 거야. 문장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조여옵니다. 기억 속에서 어린 민수의 울먹이는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때 내가 아빠는 나만 미워해라고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을 때 아빠도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다.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화낸 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철수 씨가 잠시 타이핑을 멈춥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아내의 발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오자 그는 급하게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아내 순자 씨가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거실로 나옵니다. 철수 씨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자연스럽게 대답해요. 응, 잠이 안 와서 뉴스나 좀 보려고. 요즘 잠을 못 자시네. 몸이 어디 안 좋아요? 순간 철수 씨의 목이 메입니다.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아직 병원 진단 결과를 말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들을 다 정리할 때까지는요. 오후에 민수가 집에 들렀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보였어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내쉬는 모습이 꼭 예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요즘 일이 많이 힘드냐? 그냥 살기 바빠서요, 아버지. 민수의 대답이 시큰둥합니다. 철수 씨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어요. 예전 같았으면 남자가 그깟 일로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냐며 훈계조로 말했을 텐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거라. 아니에요.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수진이가 아이 돌보느라 힘들어하거든요. 민수가 일어서려 할 때 철수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냅니다. 민수야. 네, 아빠가 좀 미안하다. 민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철수 씨도 자신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내가 어릴 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랬나 싶어서. 민수가 잠깐 멈칫합니다. 그러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해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럼 전 가볼게요. 민수가 현관문을 닫고 나간 후 철수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답답한 것이 올라와요. 말하고 싶었던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결국 제대로 꺼내지 못한 채로 보내버린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민수에게 쓰다만 편지가 떠 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오늘 내가 집에 왔을 때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지? 너는 무슨 소리냐는 듯이 어색해했는데 사실 아빠에겐 너무 많은 미안함이 있다. 타자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워요. 철수 씨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내가 25살 때 첫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아빠는 너를 호되게 꾸짖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끈기가 없다고. 내가 그 나이 때는 어땠는데라고. 하지만 사실 아빠도 젊을 때 직장을 3번이나 바꿨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정말 힘들어했던 걸 아빠도 알고 있었다.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내 모습을, 점점 말수가 줄어드는 너를 다 보고 있었는데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했다. 며칠 후 딸 은영이 손자 지훈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7살 지훈이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겨요.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가 뭘 그렸는데? 가족 그림이요. 엄마, 아빠, 지훈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지훈이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내 보여줍니다. 서툰 크레용 터치로 그려진 5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어요. 철수 씨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참 잘 그렸네.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다. 그때 은영이 부엌에서 나오며 말합니다. 아버지, 요즘 어디 아프신 데 없어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세요. 철수 씨가 움찔합니다. 딸의 예리한 눈을 피하려 하지만 쉽지 않아요. 괜찮다, 괜찮아. 그냥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것 같다. 정말요? 혹시 몸에 이상한 데라도? 아니라고 했잖아. 철수 씨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집니다. 은영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봐요.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러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냥 걱정돼서. 아니야, 아빠가 예민했나 보다. 철수 씨가 한숨을 내쉽니다. 자꾸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병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부담감 때문일까요? 지훈이가 할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해요. 할아버지, 슬퍼요? 아니다, 지훈아. 할아버지는 안 슬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손을 꼭 잡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슬플 때는 안아주면 좋아진다고. 그 순간 철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7살 손자의 순수한 위로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린 거예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은영에게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내가 26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너무 성급하다. 좀 더 생각해보라고. 하지만 사실 아빠가 진짜 걱정했던 건 다른 거였다. 그는 잠시 멈춰서 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내가 중학생 때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는 혼자서 집안일을 다 해냈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어른스럽다기보다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아빠 마음이 아팠다. 키보드 소리가 멈춥니다. 철수 씨가 안경을 벗고 눈을 비벼요. 그래서 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또 누군가를 돌보느라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됐던 거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반대만 했지. 며칠이 지나자 철수 씨의 증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끔 방금 전에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익숙한 길에서 잠깐 멈칫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 열심히 편지를 썼어요. 마치 시간과 경주라도 하듯이요. 순자야, 당신에게도 할 말이 너무 많다. 아내에게 쓰는 편지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기에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거든요. 40년 넘게 당신 옆에 있으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왜 그렇게 인색했을까? 어느 날 아침, 철수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비틀거렸어요. 순자 씨가 깜짝 놀라 달려와 남편을 부축합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지러워요? 괜찮다.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순자 씨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철수 씨는 더 이상 숨기기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에 함께 가요. 결국 철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져요. 무슨,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좀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가족들은 모두 알게 됐습니다. 철수 씨의 치매 진단을. 민수와 은영이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철수 씨는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버지, 왜 이제서야 말씀하셨어요? 은영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도 가족인데 혼자 끙끙 앓으시면 어떡해요? 민수도 말없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철수 씨는 평생 쌓아둔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철수 씨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아빠가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떠나가기 전에 꼭 전하고 싶은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생전에는 차마 입으로 하지 못했던 말들을요. 그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민수야, 너는 아빠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이 옳았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은영아, 너는 언제나 남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 자신도 사랑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순자야,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의 인생을 기리며 추억을 나누며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던 중 민수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아버지 거잖아. 뭐가 들어있을까? 은영이와 순자 씨 그리고 민수가 함께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수십 개의 파일들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민수에게 1, HWP, 민수에게 2, HWP, 은영에게 1, HWP, 그리고 마지막 편지, HWP.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열자 아버지의 글이 나타났습니다. 살아생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민수야,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아빠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너를 혼낸 날. 민수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은영이도 자신에게 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을 반대했던 진짜 이유를, 그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 순자 씨는 남편이 자신에게 쓴 편지를 읽으며 40년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 마음이 글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함께 앉아 아버지의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어요. 살아생전에는 하지 못했던 진심 어린 대화들을요.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너무 몰랐구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런 당연한 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전하지 못한 말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늦기 전에 그 말들을 꺼낼 수 있는. 철수 씨의 노트북은 지금도 가족들 곁에 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이야기들과 함께요.